이준석 후보의 득표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좀 놀랐는데요. 일단 네. 긍정적인 면이랑 부정적인 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단 뭐 첫 번째로 이제 10%가 상징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10%를 못 넘긴 점은 뭐 그나마 다행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건 좀 전략적인데 예. 순수하게 이준석 지지자의 유권자 수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건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291만 명 정도로 이제 되는데 네. 이 정도는 이제 국민의힘과 무관하게 예. 이준석을 지지할 사람들이다. 숫자가 그렇습니다. 명확히 드러났다라는 거 알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부정적으로 보면은 20대 이하에 그러니까 18세부터 29세 사이에요. 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2022년에 비해서 36%였는데 24%로 하락을 했습니다. 줄었어요. 예. 너무 크게 하락을 했죠. 예. 그러니까 2030 보수화라고 하는데 네. 이제 1020 보수화를 우리가 곧 얘기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지금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엄이고 뭐고 일단 그 사람들의 상황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의 상황들 세계관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영향이 제로다. 예, 계엄 내란 제로다라는 거 일단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야, 이거 참 심각합니다. 우리 네, 배수찬 그렇죠. 교수님은 2030 영혼의 연대기 왜 그들은 윤석열을 선택했나 이 책을 내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네. 책 굉장히 유용하고요. 또 2030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잡이 같은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자, 그들은 왜 윤석열을 선택했나가 아니라 그들은 왜 이준석을 선택했나 이렇게 네. 제목을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10% 득표율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비용 절반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저는 이준석이 상당한 어떤 정치적 지분을 얻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20대 남성의 37.2%가 이준석을 찍었는데 1위예요. 1위. 20대 일위입니다. 남성의 네. 그래서 30대 남성도 25.8%나 이준석을 지지했는데 네. 와 2대남 3대남이 이거 뭐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 이렇게 사표가 네. 될 줄 알고도 이준석을 찍었다는 건데 이건 강력한 의지에 따른 투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맞습니다. 3대남 2대남의 높은 이준석 지지 이거를 좀 한번 세부적으로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세부로 지적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를 들어서 2030 남성들이 김문수, 이준석 합쳐서 선호 경향이 완전히 뚜렷하게 드러났잖아요. 네네. 이제 이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거 이제 완전히 정착했다고 봐야 되고요. 네. 이거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요. 제가 얼마 전에 선전선동하는 동영상 이제 우파 쪽이라고 하죠. 보수 예. 쪽 유튜브를 보다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목사님 윤석열 차 아시죠? 예, 그거 압니다. 패러디했던 거. 예. 거기 윤석열 얼굴 증기기관차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우파 유튜브 쪽에 확인을 하다 보니까 윤석열 차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좀 자세히 봤습니다. 예. 근데 딱 보니까 갑자기 청년들이 왜 윤석열 차를 그리지 이상하네 했는데 예. 갑자기 자세히 거기를 클로즈업을 하더니 예. 윤석열 얼굴을 이재명 얼굴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인데 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예. 자막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정말 입에 담기도 그런데 네. 설렜냐 찌까리들아 크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찌깍이라는 너희들 표현은 기분 이제 설렜냐? 너희들 내가 윤석열 욕할 줄 알고 설렜냐 이놈들아 이 이재명 지지자들아 크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찌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재명 이재명을 이제 비난하는 이재명 이제 지지자들 비난하는 그런 홍보하는 말이죠. 정말 뭐 그래서 외연을 넓히려고 하는 예. 이른바 밭갈이하는 그런 그럼요. 예. 분들을 이제 뭐 찌깍이라고 예. 이렇게 이제 명칭을 써서 찌깍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했었죠. 건데, 네, 정말 이제 입에 담기도 거지 같은 말인데 어쨌든 그렇고 근데 예. 끝이 아닙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재명 열차가 달려요. 예. 근데 그 열차 뒤에 달려 있는 객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객차들에 뭐가 실려 있는지 아십니까? 뭐가요? 초밥들이 실려 있습니다. 초밥들이. 초밥? 법인카드 조롱하는 거예요. 법인카드. 아, 예. 그러니까는 이재명을 그런 식으로 계속 아직까지 악마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2030 세대들이 그걸 보겠죠. 뭐 7080 할아버지들도 보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성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청년들은 지금 대의 민주주의의 대의 정치인들을 뽑는 게 아니라 네. 싸움의 아이콘을 선택하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통계 자료 많이 분석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 전체적인 구도 있잖아요. 예.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보고 예. 청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인터넷 공론장도 우리가 보고 예. 훈계하지 말고 네. 지속적으로 진지하게 청년 정책은 진지하게 시행하면서 네. 이런 것들 모니터하고 예. 대응팀 뭐 주로 민주당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데서 조치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제 아들도 고3인데 이번에 투표를 했어요. 예, 그러시군요. 저한테 예. 그러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투표할 수 있는 동급생들이 다 이준석 찍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유, 남자애들은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일 큰일 거예요. 났습니다. 지금 10대들이 지금 네. 20대, 30대와 다를 거라고 더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럼요. 예. 네. 자, 김문수하고 이준석을 더했더니 20대 남성은 70%가 네. 또 3대 남은 30대 남성은 60%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2대 남 70%, 3대 남 60%가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을 지지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번에도 외면당했을까? 지난번보다도 더 낮은 득표율로 네. 참 안타까운 성적을 냈을까?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뭐 아까 목사님 제 책도 설명해 주셨지만은 네. 제 책에서도 분석이 돼 있습니다만 이러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30들은 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전 세대와 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께서는. 예. 그러니까 80년대생은 인터넷 세대고 97년 이후 세대들은 스마트폰 세대입니다. 왜 97이라고 1997년을 얘기하냐면은 1997년에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이 2010년에 이제 사춘기가 되는데 그때 스마트폰이랑 같이 성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온라인 세상에 주로 살고 가끔 오프라인 세상에 나와서 정치적 의견을 말하고 네. 투표를 하고 이러는데 예. 우리 기성세대들은 주로 오프라인에 살고 가끔 온라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무슨 산촌 사람과 바다 사람처럼 완전히 이제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된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오늘날의 이제 온라인 세대들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네. 이 사람들은 화려한 자본주의 세대, 완전 자본주의의 화려함에 완전히 압도된 세대들입니다. 그 자본주의를 비판할 줄 모르고 네. 구조를 비판할 줄을 몰라요. 예. 그리고 자기들이 경쟁에서 패배를 했는데도 예. 자기들이 못나서라고 그냥 체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노는 거죠. 아하. 그러면서 자기들이 빠져있는 온라인 세계에서 젠더 전쟁을 벌이면서 자기들이 이제 여성들에게 공격받으면서 이제 피해자 정체성을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군대 문제랑 이제 잠재적 성범죄자 담론 그 두 가지죠. 예. 그 두 가지에서 자기들이 우리는 피해를 분명히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뭔 소리냐 니네들이 무슨 피해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서 또 공격을 당하니까 예. 완전히 이제 마음이 떠나버린 거죠. 너희는 여혐이야. 너희는 극우야. 예, 이러면서. 맞습니다. 예. 한마디만 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그건 그렇고 그럼 이재명 표는 왜 안 나왔느냐? 예. 라고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 그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악마화뿐만 아니라 예. 이재명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화가 문제죠. 그러니까 예. 기본소득 지지자, 위험한 인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좌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 요즘에 기본소득 지지하는 사람들을 청년 커뮤니티, 2030 커뮤니티, 남초 커뮤니티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목사님 아세요? 아, 모릅니다. 배급견이라고 그럽니다. 배급견. 배급 받아 먹는 개들이라는 거죠. 예, 배급받는 예. 개다.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전통적인 방법, 설득, 교육, 그런 거 중요한데 예. 일단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특정 그렇습니다. 이슈가 저는 중요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네. 배수찬 교수님이 내신 책 2030 영혼의 연대기에 이 내용이 소상히 담겨 있는데 대선 전에 나왔는데 아이고 좀 일찍 나와서 민주당 이건 제가 선거 게을러서. 책임자들이 한번 쭉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지난번에 교수님 우리 스튜디오 나오셨을 때 네네.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돈 자랑하면은 예, 우리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맞습니다. 돈 자랑하면은. 어? 좋아한다기보다 이제 존경하고 따르는 거죠. 존경하고 따른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압도돼서 그렇습니다. 부를 절대적으로 숭상하고 돈을 많이 벌면 네. 그 재산 형성 과정이 구리든 말든 일단 리스펙하고 본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뭐 신문에서 보도도 안 해주는데요, 뭐 돈 많은 사람. 예. 뭐 언론에서 문제도 안 합니다, 그냥. 기자들이 알겠습니다. 이미 빠져가지고 와 그러는데 뭐. 예.
이준석이 선거 막판에 혐오 발언 때문에 예, 논란에 예. 휘말렸는데 네. 그 혐오 발언이 이대남 3대남의 투표 그 입장을 성향에 바꾸지는 영향을 못했던 것 미쳤는데. 같아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예. 크게 영향 안 미쳤을 것 같고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많이 놀랬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도 뻔뻔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지 뭐 이런 생각했는데 네. 사실 이준석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음. 이준석이 이번에 대선 되면서 자기 출마할 것 같으니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업돼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뭐 네. 했냐면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선거운동 하기 전에 네. 앞으로 나 이재명 가족 건드리겠다 이렇게 음. 대놓고 말한 인간입니다. 아. 정말 인간의 품격을 하나도 안 갖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는 다들 잊어버리셨는데 이준석의 정치적 시작은 네. 2012년에 문재인 참수 만화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문재인 후보가 네. 출마를 했었는데 국회의원에 예. 그때 이제 삼국지 패러디 만화를 그거 상대 후보가 만들어가지고 문재인 목을 베는 진짜 끔찍한 만화를 만들었었어요. 네. 그거를 그대로 이제 업로드했다가 예. 비판 받으니까 이제 음. 살짝 내리고 금방 내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 찾아가가지고 막 90도 폴더 인사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그거를 정말 기억하고 있어서 이준석을 정말 싫어했는데 이준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10년 내내 계속 네. 방송에서 띄워주고 하는데 이번에 2025년에 젓가락 사태로 거의 정치적으로 거의 종말을 겪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만 또 이재명이 조금이라도 이제 허점을 보이면은 언론에서 또 나오고 본인도 득달같이 뛰어나와가지고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민주당은요. 네. 제가 보기에 이제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당직자들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뭘 조심해야 페미니즘에 합니까? 대해서 페미니즘. 페미니즘에 대해서 옛날에 제가 뭐 파친코 소설 아시죠? 네. 그 목사님 거기 예. 이민진 작가님이 예.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페미니스트고 페미니즘이란 말은 더러운 단어가 아니다라고 해서 되게 박수를 받은 기억이 나요. 예. 정말 좋아하는 작가분이거든요. 네. 당연히 페미니즘은 더러운 단어가 아니죠. 그런데 이거 이해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페미니즘이 더럽다고 페미니즘이 나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실체로서. 네, 네. 그게 대부분 2030들입니다. 네. 2030 남성들이고 네. 그건 왜냐하면 모두의 책임이지만 페미니즘의 탐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5월 중순에 모 페미니스트께서 경향신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제 논공 행상을 행하라. 예. 그런 그 기사를 떡하니 올렸거든요. 아, 이게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탄핵 겨우 되고 예. 선거도 치르기 전인데 예. 페미니즘은 지금 숟가락을 예. 올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대접 받아야지 탄핵시키는데 도움 줬으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고 있네, 그러니까, 진짜. 예.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여성가족부도 예. 뭐 지금 완전히 제안입니다. 제안인데 예. 아예 여성자를 빼버리고 가족부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를 들어 과도 이런 과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네. 1인 가족 지원과라든지 그렇지. 뭐 남성 권익 보호과라든지 상징적으로라도 민원 창구로라도 말입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요즘 청소년 성교육 할 때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글쎄 들어가서 말이에요. 문제를 일으키고 예.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좀 비율도 좀 맞추고 예. 민주주의 진영의 패널 분들도 음. 좀 과도하게 좀 쓸데없이 남성들이 열등감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불을 질러요, 불을. 역효과 예. 난다는 것 예. 조금 이해해 주시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자, 우리 배수찬 교수님 이대남을 단연간 연구하셨고요. 그래서 책으로 내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소개해드린 대로 2030 영혼의 연대기 왜 그들은 윤석열을 선택했나. 민주당 의원들한테 다 한 권씩 선물하고 싶습니다. 정말 네. 좀 정신 저도 소개 차리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공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